우리네 사연 세상. 나는 30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퇴근해 집에 들어오는 살. 그런데 딸 시댁에서는 나를 청소부 장모라고 부른다네요. 그런 그들이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돌변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터치해 주세요. 난 평생 청소 일을 했어요. 남편 일찍 떠나보내고 딸 하나 키우려고 악착같이 살았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대형마트 청소하고 오피스텔 청소하고 저녁엔 학원 청소까지. 손은 거칠고 무릎은 늘 아팠지만 내 딸만큼은 대학도 보내고 좋은 남편에게 시집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이 대학 졸업하고 반듯한 직장에 다닐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딸이 소개해준 사람은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첫인상도 좋고 딸한테 잘해주는 것 같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집안이었어요. 처음 상견례 날 사돈 부부가 날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내 옷차림, 내 말투, 내 손을 보면서 수군거리더라고요. 사부인은 무슨 일 하세요? 청소 일을 해요. 30년째요. 그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사돈댁 얼굴이 굳더니 아들한테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저런 집안 딸이랑 결혼하게.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래도 서로 좋아하니 결혼은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결혼식 날 사돈댁은 저희 쪽 지인들을 보면서 코웃음 쳤어요. 저 사람들도 다 청소하는 사람들인가 봐. 옷차림 좀 봐. 그 말이 들렸어요. 하지만 난 참았어요. 딸이 행복한 날인데 내가 기분 나빠할 순 없었으니까.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 때마다 딸 부탁으로 사돈댁에 가면 나는 늘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어요. 사부인은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며 말했죠. 설거지는 익숙하시죠? 원래 하시던 일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쿡 찔렸지만 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잘하는 사람이 해야죠. 딸이 미안해하면서 옆에 왔지만 난 괜찮다고 손살에 쳤어요. 엄마는 괜찮아. 너나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시댁에서 엄마한테 너무 심했어. 괜찮아.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청소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난 평생 정직하게 일했고 딸 하나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어느 날은 딸이 우는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엄마가 청소부라서 창피하니까 밖에서 엄마 직업 말하지 말래. 딸에게 죄 짓는 기분이 들어 목구멍이 턱하니 막히는 듯 했어요. 누가 뭐래도 난 정직하게 돈 벌었고 당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창피한 일이라니. 그게 내 딸 발목을 잡는다니.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말이나 듣고.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하지만 딸 목소리는 계속 떨렸어요. 시댁에서 딸을 무시하는 이유는 다 나 때문이었어요. 청소나 하는 그런 집안 딸이 알면 뭘 안다고. 시어머니는 늘 그런 식으로 딸을 깎아내렸대요. 딸이 요리를 해도 청소를 해도 뭘 해도 역시 청소부 딸이라 그런지 손놀림은 빠르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딸은 울었대요. 내가 더 나은 엄마였다면 딸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난 여전히 청소 일을 했고 시댁은 여전히 날 무시했어요. 딸은 점점 지쳐갔고 난 속으로만 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로또를 샀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사던 습관이었죠. 이 로또 한 장으로 일주일을 꿈 같은 상상을 하며 버티곤 했죠. 그리고 그 주 토요일 당첨 번호를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하나, 둘, 셋. 6개 번호가 다 맞았어요. 1등 30억. 순간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진짜야? 로또 용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날 밤 딸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엄마 로또 당첨됐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전화 너머로 딸이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뭐라고? 30억 1등 당첨됐어.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진짜야? 그래. 진짜야. 이제 엄마 청소일 안 해도 돼. 딸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슬픔의 눈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둘은 한참을 전화기 너머에서 울었어요. 며칠 뒤 당첨금을 받았어요. 세금 떼고 손에 쥔 돈이 20억이 넘었어요. 난 제일 먼저 청소 일을 그만뒀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댁 가는데 엄마도 같이 갈래? 왜?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가 엄마 뵙고 싶다고 하셔서. 뭔가 이상했지만 딸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따라갔어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딸 내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와 계셨어요. 어머, 사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음식도 준비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거실에 들어가니 모든이가 활짝 웃으면서 날 반겼어요. 사돈, 편하게 앉으세요. 그러고선 소파 한가운데 자리를 내주더라고요. 전에는 늘 구석 의자에 앉혔으면서 그러고는 손수 차까지 따라줍니다. 사돈, 이거 제가 좋아하는 차인데 드셔보세요. 딸이 눈치를 보면서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사돈,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사돈을 너무 몰라봤어요. 청소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30년 동안이나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들었어요. 사돈께서 로또에 당첨되셨다면서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 사람들 내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뀐 거구나. 사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모났던 것 같아요. 거칠다며 비웃던 제 손을 잡아준 그 여자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3년 동안 나를 청소부라고 불렀다던 그 입으로 지금은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사돈, 혹시 그 돈 어디에 투자하실 생각 있으세요? 우리 첫째 아들이 부동산 일하거든요.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줄게요. 아, 그리고 우리 집 전세금이 곧 만기인데 혹시 사돈께서 딸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3년 전부터 가족이었나요? 아니면 제가 로또 당첨된 후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건가요? 사부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년 전에는 저를 청소부라고 하대하더니 사람은 같은데 대관절 제가 뭐가 그리 달라졌을까요? 여자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우리가 좀 실수를. 실수요? 3년 동안 제 딸을 청소부 딸이라고 부르신 게 실수예요? 딸이 내 팔을 잡았어요. 엄마, 그만해요. 하지만 난 멈출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울분이 터져 나왔어요. 사부인, 제가 로또 당첨되기 전에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잖아요. 명절 때마다 부엌에 세워놓고 설거지나 시키셨죠. 제가 청소 일하는 게 그렇게 창피하셨어요? 여자가 변명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3년 동안 제 딸이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엄마, 이제 그만해. 나는 괜찮아. 난 사부인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제가 청소 일한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30년 동안 정직하게 돈 벌었고 깨끗한 돈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당당해요. 근데 제가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셨네요. 전세금 도와달라고 투자 정보 준다고.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가족은 필요 없어요. 사돈댁이 벌떡 일어났어요. 사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짜 미안해요. 됐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딸이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시댁이랑 완전히 틀어진 것 같은데. 괜찮아. 엄마는 당당해. 근데 나는 어떻게 해? 난 딸 손을 꼭 잡았어요.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시댁이랑 잘 지내고 싶으면 지내고 힘들면 나와. 엄마가 이제 널 지켜줄 수 있어. 딸이 울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아니야, 엄마는 너 키우면서 쭉 행복했어. 네가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그날 밤 사돈댁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사돈,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난 답장 안 했어요. 용서는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며칠 뒤 사돈댁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난 문 앞에서 말했어요. 저는 돈 때문에 태도 바꾸시는 분들이랑은 상종 못합니다. 그거야말로 댁내들이 하대하던 청소부보다도 못한 사람들 아닌가요?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사부인이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속물이었어요. 사돈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돈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난 조용히 말했어요. 청소 일하던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변한 게 없어요. 달라진 건 제 통장 잔고뿐이죠. 그게 사부인 태도를 바꾸게 만든 거잖아요. 사부인은 고개를 떨궜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허탈해졌습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들, 어쩌면 가장 다루기 쉬운 종족이죠. 난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돈으로 움직이는 무지한 이들이라면 난 그들을 보란 듯이 돈으로 부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세금 말씀하셨죠? 보니까 대출이 어마어마하던데 전세금 빼서 그거 갚고 제 앞으로 된 아파트 들어와 살도록 하세요.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 딸 다시는 무시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우리 딸 눈물 나게 했다간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겁니다. 네, 네. 약속할게요. 그날 이후 사돈 식구들은 정말 달라졌어요. 명절 때 나를 부엌으로 세우던 사람들은 저희 집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하고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죠. 이젠 딸한테도 잘해주고 나한테도 존중하는 말투를 썼어요. 하지만 난 알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변한 건지 아니면 내 돈을 의식하는 건지. 그래도 괜찮아요. 적어도 내가 돈이 있는 한. 내 딸은 이제 행복하니까. 그들이 다시 내 딸을 힘들게 할지언정 이젠 언제든 딸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얼마나 취약한지. 전 30년 동안 청소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부끄러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로또에 당첨됐든 안 됐든 난 똑같이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내 딸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화려한 겉모습보다 어떤 방향을 목표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거란 걸. 지금도 가끔 사돈 식구들이 연락해와요. 사돈, 투자 좀 같이 하실래요? 사돈, 이거 좋은 정보인데. 난 조용히 거절해요. 죄송한데 저는 혼자 관리할게요. 집은 지낼만 하시죠? 은연중에 집에 대해 언급하며 무언의 압박을 주면 금세 실망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내가 돈이 있는 한. 그들은 내 딸을 함부로 하지 못할 거란 걸 아니까요. 내 평생 고생한 보람으로 나에게 찾아온 행운.
딸이랑 행복하게 나눠 가질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고 깨끗하게 살면 우린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제 이야기가 힘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삶이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삶이 밑바닥 같더라도 당당하게 삽시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